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바람마저 자취를 감춘 여름. 시즌 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강타했던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깊은 타격 슬럼프에 빠진 채 6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의 이정후는 지난달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4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정후는 84타수 12안타 타율 0.143이라는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192명의 타자 중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시즌 타율은 0.240까지 떨어졌으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오패스도 0.704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가운데 12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즌 초 ESPN에서 내셔널리그 MVP 후보로 거론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타율 0.319로 내셔널리그 전체 6위에 오르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치르는 듯했던 이정후는 5월부터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타율은 0.231로 떨어졌고 6월엔 타율 0.143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정후의 타격 자세는 한때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멜비 공식 홈페이지는 5월 초 이정후의 타격을 분석하며 투수 쪽으로 오른발을 내디딘 후 스프링이 풀리듯 몸통 회전을 통해 스윙을 한다고 표현하며 강한 중심 회전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정밀한 분석을 마친 이후 이정후는 점점 약점을 드러냈고 반등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한국 프로야구 시절 선배이자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이 있는 강정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정후의 슬럼프 원인을 분석하며 상체 회전이 하체보다 먼저 시작돼 원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가 회전 중심축이 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며 상하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힘을 모으는 코일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정후는 2달 사이 타격 자세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4월까지만 해도 이정후는 양발의 간격이 29.5인치로 타석에 섰으나 6월에는 이 간격이 27.3인치로 좁아졌습니다. 이는 구단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준비 동작을 간소화해 몸쪽 빠른 공에 더 잘 대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 스탠스를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후는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번째로 결린 자세로 타석에 서는 왼손 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대와 달리 상체가 먼저 반응하는 문제를 낳았고, 이는 이정후가 바깥쪽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정후의 타구는 힘이 실리지 않으며 외야 깊숙이 뻗어나가는 정타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호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은 이정후가 현재의 타격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홈플레이트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오히려 스탠스를 닫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해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차분하게 견디고 자기 스타일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루수와 유격수를 포함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혜성은 부상과 주전 선수들의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라인업에 유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측면에서도 김혜성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김혜성이 단순한 대체 요원이 아닌 팀의 장기적인 구상 속에 포함된 핵심 자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제프 파상과 버스터 올리를 비롯한 주요 분석가들은 김혜성을 똑똑하고 민첩하며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미드필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단기 계약과는 달리 김혜성은 에런 본 감독의 장기적인 청사진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로 강조됩니다. 뉴욕 양키스 구단은 김혜성을 단순한 외국인 선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김혜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한인 인구가 밀집된 퀸즈와 플러싱 지역에서 지역 교류 행사 및 어린이 야구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2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8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2안타 1볼넷 1삼진 1도루 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경기였으며 이 경기로 인해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372에서 0.383으로 상승했고 출루율과 장타율도 각각 0.425와 0.543으로 올랐습니다. OPS는 0.968에 도달하며 그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5월 늦게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이후 김혜성은 뜨거운 타격감을 뽐내며 내외야를 넘나드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루 능력 또한 탁월하여 시즌 7도루를 기록 중이며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습니다. 마이너리그 포함 20연속 도루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 0.750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상대가 좌완 선발을 내세울 경우 김혜성은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에이스 세스 루고를 상대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1회 초 무사주자의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철저히 바깥쪽 승부를 펼친 루고의 공을 침착하게 골라내며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어 과감한 도루로 2루를 훔쳤습니다. 포수는 송구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후 타선이 침묵하며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김혜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수비에서도 김혜성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회 말 1-4-1, 1호의 위기 상황에서 파스칸티노의 타구를 받아 침착하게 유격수에게 연결하며 병살타로 위기를 막아냈고 이는 이날 선발로 나선 오타니 슈에이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플레이였습니다. 오타니는 이날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완벽한 피칭을 펼쳤습니다. 5회 초 김혜성은 루고를 상대로 다시 타석에 들어섰고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끈질기게 파울로 커트한 뒤 7구째를 공략하여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타는 루고를 강판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김혜성은 다시 한번 다저스 공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선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9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김혜성은 좌완 투수 샘 룸을 상대로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35km의 낮은 슬라이더를 밀어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후 토미 에드먼의 2루타와 후속 타자의 안타로 홈을 밟으며 시즌 16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다저스는 2회에 3점을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지만 마지막 기회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5대6으로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다저스는 이날 패배로 52승 32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성은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타격,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약은 앞으로 그가 보다 많은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성적을 넘어 팀 전체의 에너지와 응집력을 끌어올리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